보통 생명체, 보통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를 보통 개체라고 얘기를 한다. 개체. 근데 이 개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뭘까? 세포 아닐까? 살아있는 것 중 제일 작은 단위는 세포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 세포. 그럼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조직이 돼. 그냥 조직이 된다. 피부 조직이라고 얘기 들어봤지? 너희 피부 조직,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선정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않냐? 뭐 피부 조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 그런 조직, 근육 조직이라고 들어봤지. 그러니까 조직에는 근육 조직도 있고 피부 조직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조직들이 존재한다. 아, 그냥 뭐 그런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게 형성돼. 근데 너희는 조직계라는 단위가 되게 안 익숙하지. 처음 들어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게 생소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한테 조직계가 없어. 이거는 누구 거냐면 식물한테 있는 거야, 식물한테.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조직계, 동물한테는 조직계가 없어. 그러니까 조직계라는 거는 동물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정식 교육과정은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 중에서 가르쳐 줄 때가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건 동물이 중점인데, 어쨌든 그럼 조직이 모이면 다음 뭐가 됩니까? 식물 같은 경우도 조직계 다음엔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건 동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다음 기관이라고 해. 기관. 소화기관 들어본 적 있지?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얼핏 한 게 소화기관에 대한 얘기인 거야. 소화기관, 순환기관 이런 기관이라는 거 있어. 그런 기관이 모여서 기관괴가 되는 거야. 기관괴가 되고 이 기관괴가 다 뭐 여러 가지 모이면 뭐가 되냐면 개체가 되는 거야. 이 기관계는 또 재밌는 게 이 기관계라는 건 누구한테만 있냐면 동물한테만 있다. 동물한테만 있고 식물한테는 없다. 뭐 이런 거를 내신에서 가르쳐 주는 쌤들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얼핏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던 게 이거야. 동물의 몸의 구성 단위라는 게 있지. 세포가 모여서 보통 세포는 근육세포, 뭐 피부, 상피세포라고 해. 피부세포라고 안 하고. 근데 이 상피조직, 근육조직 또는 피부조직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뭐 위 같은 걸 기관이라고 해. 근데 기관계가 아까 얘기했던 소화기관이나 뭐 그런 거 소화계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 소화계 또는 순환계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 또는 배설계 너희가 아마 지금 앞으로 배울 게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이 세 가지를 배운다. 요 챕터가 그대로 끝날 때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게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쭉 공부해서 그 챕터를 다 끝냈잖아. 근데 그 챕터에 여러 가지 단원이 소단원들이 있었잖아. 처음에는 뭐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고 용해도 패턴 배웠고 그 다음에 물질의 분리에 대해서 배웠잖아. 마찬가지로 그런 단원으로 얘기하면 우리 소화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화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거야. 바로 이어서 배우는 게 소화계야. 그 다음에 이어서 배우는 게 순환계야. 순환계가 뭐냐면 내가 코로 숨을 쉬지. 내가 코로 숨을 쉬는데 자 생각해봐. 내 폐로 산소가 갔어. 근데 너희 그런 얘기 들어봤니? 혹시 사람이 숨을 못 쉬면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가지고 인공호흡을 빨리 못 해버렸어. 너희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들어봤지?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잖아. 몇 번 누르라고 하잖아. 그 심폐소생술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우리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죽는지 알아? 뇌 쪽이 죽어. 제일 먼저 죽는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뇌에 치명타가 와.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 세포가 죽어. 근데 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아. 우리 피부하고 달라. 한번 이렇게 잘리면 피부 같은 경우는 재생이 되잖아. 뇌 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안 돼. 그럼 기억력이라든지 어떤 특정 영역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야. 뭔지 알겠어? 자, 이게 내가 호흡을 쉬지 않아도, 숨을 쉬지 않아도 내 몸속에 일부 산소가 있다고. 내 폐에 산소가 일부가 있는데, 근데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뇌 쪽으로, 자, 또 펌프와 같은 거. 심장은 펌프인데, 우리 뇌 쪽으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산소라는 걸 공급해줘야 돼. 근데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뭘까? 혹시 너희 헤모글로빈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한 네. 번쯤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적혈구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네. 적혈구, 백혈. 바로 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게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은 너희 중학교 때 안 나와. 근데 이 녀석이 뭘 역할을 하냐면,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주는, 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택배기사 같은 느낌이야. 적혈구가 산소를 우리 온몸에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하나하나 공급해주는 녀석이 적혈구
택배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폐라는 곳이 산소를 물품 저장 창고처럼 산소를 저장하는 곳이 폐야. 근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적혈구가 슉슉슉 해가지고 필요한 산소네 이러면 쫙 가져가죠. 내가 필요한 곳에 톡톡톡톡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소화의 다음 챕터에서 배울 챕터의 내용이야. 지금 가르쳐 준 게 그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배우는 게 배설계야. 아, 잠깐 너희가 배설계가 있던가? 야, 여기 선생님 있잖아. 조금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배설계 나온다. 내가 그렇게 과학을 막 예습을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선생님은 아니야. 수업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면 언제 넣었다 뺐다 이러면 그때 맞춰서 수업을 해서. 근데 배설계라는 건 뭐냐면, 너희 배설물 하면 소변이니 대변이니? 뭘 떠올라? 아니냐, 뭘 떠오르니? 배설물 하면. 대변? 그렇죠. 보통 그렇게 떠오르잖아. 근데 그 생각을 지워라. 배설계라고 하면 다 소변과 관련된 얘기야. 그러니까 배설물.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배울 건데 요 영양소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쨌든 너희가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공부하니까 솔직히 중학교까지만 내가 잠깐 딴소리를 잠깐 하면 중학교 점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내가 혹시 했었니? 안 해서 처음 듣나? 중학교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원래 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찾는 부모님들은 중학교 때부터 수업 듣는 애들은 뭐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도 선생님을 찾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고등학교 영역을 최대한 빨리 좀 도와달라고. 중학교 점수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솔직히 너희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냐면 영어, 수학, 선행학습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과학도 있잖아. 고등학교 때 배울 과학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만 나오고 뭐 없어질 거라면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만 공부하고 다 지워버린 게 나아. 아마 아린이는 첫째인가? 언니나 오빠가 있어? 저 첫째예요. 첫째구나. 여진이는 아마 언니가 있어서 알겠지만 솔직히 중학교 때 막 점수나 등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 돼. 근데 조금 입시를 조금 알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중학교 때 점수는 그냥 한 8, 90점 정도만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시켜. 그게 고등학교 진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쌤이 중간중간 고등학교 때 거에 대한 내용을 툭툭툭 던져주는 이유가 그때 너희가 부담감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야.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미안해. 나를 피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수학이든지 국어든지 영어든지 있잖아. 너희 혹시라도 내가 잠깐 과외 선생님이나 뭐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어 학원을 너희가 다닐 거 아니야? 아린이 영어 학원 다니고 여진이 영어 학원 다니지? 너희 나이 때는 거의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선행이 안 되는 학원이면 너희 생각해봐야 된다. 진짜로. 물론 지금 것도 안 되는데 선행을 한다. 이건 좀 얘기가 다른데 근데 수업을 따라올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중3쯤 되면 거의 고등학교 한 1, 2학년 거 돼 있어야 돼. 웬만큼 너희가 울산대학교가 목표는 아닐 거 아니야, 두 사람 다. 솔직히 이게 쌤이 입시를 진짜 신기할 쌤은 입시와 관련된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해주는 선생님이거든. 뭐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학부모들 쌤한테 요청을 되게 많이 하는데 조금 잔인한 얘기 해줄게. 지금 너희 반에 몇 명 있지? 22명. 22명? 와, 되게 그래도 좀 적다. 우리 때보다. 우리는 쌤 50 몇 명 있었는데 상상이 안 가겠다. 약간 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얘기를 할 때 너희 반에 5등 정도라고 얘기할게. 5등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웬만큼 공부는 그래도 조금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등수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야. 5등 밖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올라갈게. 한 30명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5등 밖에 있는 애는 부산대학교 원서 쓰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해 줄게. 반에서 한 8등에서 9등 밖에 있다. 올 때 못 간다. 확실하게 얘기한다. 올 때 못 간다. 그러니까 나는 울산대학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울산대학교가 정말 기준치가 되거든. 울산에 사는 사람이. 울산대 밑에 있는 학교는 그 수준 차이가 되게 많이 나. 근데 울산대 바로 위에 있다 생각하는 게 한 부산대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울산대하고 비슷한 대학교가 부경대학교, 영남대학교, 뭐 한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부산대학교 이상 되려면 너희가 고등학교 가서 한 3등 정도는 해야 돼.
반에서. 네, 중학교 등수 가지고 너희가 오해는 하지 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중요하지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잘하면 돼. 아, 사회도 잘해야 되겠구나. 미안해, 사회를 내가 빼면 안 되고. 그런데 뭐 도덕 이런 거, 중국어. 선생님이 입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잖아. 간혹 선생님이 입시 상담가로서 역할을 하는데 가끔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니? 고등학생이야. 뭐 채연이가 뭐 한 2년 전이라고 생각해. 고2쯤 됐어. 그러면 근데 가끔 채연이는 절대 안 그랬지만 채연이는 공부 열심히 했지. 근데 어떤 학생이 있어. 집에 왔어. 아, 어제 수학 점수하고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하고는 그냥 평타 치거나 좀 못 쳤어. 그러면 그 다른 등급이 보통 한 4등급, 3등급 한 80점, 70점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공부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 가서 그 점수가 나오면 그래도 공부를 하는 녀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올 때 간신히 갈까 말까 할 정도의 점수야. 중학교 때 7, 80하고 고등학교 때 7, 80이 다르다. 근데 그 정도 되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중국어가 100점 나왔어. 엄마, 나 중국어 100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내신을 봐. 근데 국영수과는 무조건 모든 대학에서 다 기본으로 보거든. 근데 성균관대, 특히 서울대급 정도 되는 학교 외에는 중국어나 그런 과목을 안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런데 국영수과가 점수가 안 나는데 중국어가 좋다고 잘 나왔다고 기분이 좋아하는 애는 입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취미 활동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 어쨌든 지금 내가 잠깐 다른 얘기를 했지만 너희가 중점적으로 국영수거를 해야 되고 영어 학원을 너희가 다니고 있다면 영어에서 최대한 고등학교 지금 너희가 중학교 2학년이지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한 번씩은 풀어봐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고 단어 같은 거 너희 많이 시키지? 아마 웬만한 영어 학원은 단어 열심히 시킬 거야. 혹시 그런 거 안 시키고 중학교 내신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꼭 바꾸라고 조언을 해줄게. 그냥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 너희들이. 자, 쓸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할게. 자, 본격적인 얘기. 화기호로 잠깐 얘기해 줄게. 탄수화물은 C랑 H랑 O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탄수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이 돼 있어. 단백질은 자, 지방도 CHO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거 안 써도 돼. 이거 미안해.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단백질은 C하고 H랑 O랑 N이 구성이 돼 있어. 이 N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유일하게 질소가 단백질만 있지. 이 질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되냐면 암모니아라는 게 돼. NH3 안 써도 돼. 이게 암모니아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너희 암모니아 좋아하니? 대충 들어도 암모니아는 우리한테 굉장히 해로울 것 같지 않니? 냄새가 더럽잖아. 똥 냄새 난단 말이야. 근데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서 즉 내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면 즉 방금 전에 선생님이 통닭을 먹었는데 통닭을 먹고 난 다음에 생성되는 게 암모니아가 생성돼. C하고 H하고 O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물이 생기거든. 이산화탄소가 물이 생기면 내가 호흡으로 후 불면 이산화탄소가 물이 날아가. 또는 우리 오줌을 누거나 땀으로 물이 나가지. 근데 이 암모니아라는 거는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진이나 아린이가 있는 방이 암모니아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죽는다. 암모니아는 강한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모니아를 우리 몸속에서 요소라는 거를 약간 덜 독하게 중화시켜줘. 약간 독성을 낮춰줘. 근데 이 요소가 밖으로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배설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잠깐 이거 그린 거야. 지금 영양소 때문에 설명한 거 아니야. 그냥 설명한 거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여기 배설계, 호흡계, 순환계가 있다. 소화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호흡계도 배우고 순환계 이거 다 배우네. 이거 다 배울 거야. 첫 번째 단어는 소화계, 두 번째 단어는 순환계하고 호흡계,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는 배설계. 이렇게 아마 공부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소화계는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거고 소화계는 소화시켜서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순환계라는 거는 운반해주는 역할. 아까 산소를 운반해주는 것도 있는데 생각해봐. 산소만 운반해주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소화시켰어. 소장에서 소화시키는 거든. 제일 마지막에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소장에서 흡수해. 근데 소장 지 혼자만 배부르면 돼, 안 돼? 우리 뇌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운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택배기사처럼. 그게 바로 순환계야. 즉 필요한 것도 운반해 주는 거야. 근데 운반해 준다는 느낌이 필요한 것만 운반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 근데 너희 과자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남지? 찌꺼기가 남지. 부스러기도 남고. 그 다음에 뭐 봉지도 남고 쓰레기가 남잖아. 쓰레기를 버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순환계가, 그러니까 음식물 먹는 것도 갖다 주지만, 참, 우리 택배기사는 그렇지는 않지. 우리 택배기사가 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갖다 주잖아. 근데 이 P라는 택배기사는 우리한테 좋은 것도 갖다 주지만, 가는 길에 쓰레기도 버려줘.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갑질이라고 TV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 피에 있는 이 순환계는 택배기사는 되게 이쁜 택배기사야. 세포한테 우리 뇌한테 가잖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뇌까지 올라오면 이 뇌한테 주는 거는 영양소까지 줬고 필요한 산소도 줬어. 근데 여기는 뇌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혹시 가시는 길에 이산화탄소하고 좀 이런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 좀 버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갖다 주는 역할까지 순환계가 해. 근데 호흡계라는 건 아까 했던 기체 교환하는 역할, 그 다음에 배설계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소 같은 걸 버리는 역할, 뭐 이런 거, 이따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영양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탄단지가 뭔지 이해하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게 아마 얼핏 기억날 거야.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바로 에너지로 만들기에 가장 부담이 없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혹시 기억나? 우리가 만약 밥을 안 먹고 지방만 먹으면, 지방만 먹는다기보다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면 약간 케톤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약간의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동안은 할 수 있는데, 며칠 동안은 할 수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지방만 내 몸속에서 태워버리면 약간의 독성을 띈다. 뭐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고등학교 내용까지 내가 되게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설명한 거고,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래야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건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은 살찐다고 하지. 왜? 남는 에너지원은 지방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탄수화물의 종류는 녹말이 있다. 뭐 그다음에 엿당, 설탕,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다. 오른쪽에 봤을 때 밥 대신 먹는 거,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그냥 탄수화물이다. 그거 외워야 돼. 단백질하면 지난번에 아린이가 단백질 부르니까 콩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되게 잘했어. 식물에 콩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거 되게 좋은 현상이야. 웬만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콩이야. 두부라고 돼 있지? 두부 뭘로 만들어? 콩으로 만들잖아. 결과적으로 그건 같은 개념의 얘기인 거야. 그 다음 지방. 뭐 여기서 이거 문제는 나오던데 여긴 안 나오네. 탄수화물 1g에 4kcal. 1g에 4kcal. 이거 문제에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다. 단백질도 1g에 4kcal야. 근데 지방은 1g에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두배하고도 1이 더 많아. 9kcal.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땅콩하고 깨, 참기름하고 버터가 너희가 지방이건 아는데 가끔씩 땅콩하고 깨가 지방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그런 거 혹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설명해 줄 게 뭐가 있냐면 무기염류, 비타민. 무기염류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칼슘을 떠올리면 돼. 무기질이라고도 하고 무기염류라고도 하고. 무기염류하고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르겠어. 이게 선생님마다 설명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 고등학교 것까지인데 설명을 해줄까?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소량으로 생리작용을 도와줘. 그러니까 생리 기능을 도와준다. 라는 정도고, 대신에 차이점을 설명하면,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해. 근데, 나 왜 바이타민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비타민이야? 비타민 영어로 한 거. 바이타민이야? 비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아. 그잖아. 야, 우리 몸에서 칼슘이 구성하는 게 어디지? 여진아? 뼈. 그래, 그게 나오잖아. 혹시 비타민 C가 뭘 구성하니?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라고. 비타민 A는, 그러니까 나중에 비타민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거 학교 선생님도 이런 거 그리더라. 학교 선생님도 이런 거 그리는데 보통 이렇게 해. 이게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거든. 눈이야, 눈.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면 이거 얼굴이지. 눈은 비타민 A. 그다음에 입술 부르트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비타민 C. 그러니까 이 괴혈병이라는 건 뭐냐면 잇몸사에 피가 나고 이런 거야. 항해사들이지, 항해사들. 이 항해사들이 배 타고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나가 있잖아. 그럼 그렇게 배 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수 있니? 못 먹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해. 그럼 정말로 오랫동안 이 바다에 나가 있고 비타민을 섭취 못하면 괴혈병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이 잇몸 사이에서 피가 나. 그러면서 피가 멈추질 않아. 그래서 죽어.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럴 일이 없잖아. 배 타고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대체로 과일 좋아하잖아. 너희는 괴혈병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근데 보통 지금 잇몸이 붓고 피부에 멍이 들고 관절통이 생긴다 했잖아. 보통 뭐래 상처가 났을 때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하고 피로 회복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 하지. 너희 보통 비타민 C, 비타민 그 뭐라고 비콤C 이런 거 먹지 않나? 말고 뭐라 하지? 이렇게 털톡 털어가지고 먹는 것도 있잖아. 레모나 같은 거. 보통 신 거, 그거 다 비타민 C하고 관계된 거야. 약간 그때 뭐 대학교 들어가면 아스콜빅 애시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냥 유식한 척 한다고 얘기한 거니까 필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무기염류는 어쨌든 뼈, 이 혈액을 구성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바이타민, 뭐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둘 다 공통점은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차이점은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고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 딱 봐도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왠지 칼슘이 많을 것 같은 느낌. 멸치하고 우유는 칼슘 많잖아. 버섯하고 다시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칼륨이라든지 인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 뭐 다시마, 너 김 같은 건 요오드가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아이오딘이 많다. 이런 거. 보통 만약에 울산 같은 경우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김을 많이 먹고 우선 도망가야 돼. 요오드를 우리가 섭취를 해놔야 그 요오드가 방사능을 좀 섭취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조금 보호하는 기능을 해. 그래서 요오드를 바로 먹어야 돼. 그래서 김을 좀 미리 집에 좀 쟁여놓는 게 낫다라는 미친 소리를 좀 해볼게. 자, 물이라는 거는 뭐 체온 조절한다. 그 다음에 잠깐만 뭐 이렇게 카톡이 많이 오냐? 어쨌든 체온 조절하고 물질을 운반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60에서 70%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 아요딘과 칼륨이 나왔다는 얘기는 녹말을 검출한다라는 거고. 베네딕트 용액. 지금 이 베네딕트 용액이 있는데 여기 색깔이 없잖아. 근데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포도당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됐어? 베네딕트 용액이 약간 이런 색깔을 띠는데 황적색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만나면 황적색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베네딕트 용액을 녹말에 넣었을 때는 색깔이 안 변해. 그러니까 베네딕트 용액하면 무조건 포도당하고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또는 단백질 검출할 때는 이거 무슨 뭐라 이 용액의 이름이 없어. 그냥 수산화 나트륨 5%하고 황산구리 1%. 너희 서술형 평가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름 긴 건 단백질이야. 그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이름 제일 길어. 아이오딘, 칼륨 정도 너희가 알 거고. 수단쓰리 하면 무조건 지방, 선홍색. 이거 바로 이런 식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문제로 이해하면 조금 편한데. 자, 이게 원래 쌤이 지금 이 학교에서 아마 요거 챕터 해줄 때 시간이 조금 원래 이 챕터가 좀 길어. 되게 길어서 학교에서 여러 색깔을 할 건데 지금 봐봐. 아이오딘과 칼륨을 딱 넣었는데 여기는 색깔이 없대. 얘도 색깔이 없네. 얘는 선홍색이 됐네. 아, 지방이 있구나. 이름 긴 거 아까 이름 긴 거 누구? 단백질이라고 했지. 그지? 요건 이름 긴 건 단백질이라고 했지. 이름 긴 건 단백질인데 보라색으로 변했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방하고 단백질이 있구나라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건 미안해 그냥 외워. 수단쓰리 하면 지방 이렇게 하나 외우자. 수단쓰리 하면 지방이고 아이오딘, 칼륨 외웠잖아. 그리고 뭐 무슨 몇 퍼센트 어쩌고 몇 퍼센트 어쩌고 하면 단백질. 베네딕트는 포도당. 그럼 이 중에서 적어도 한 2개만 외우면 나머지 2개는 대충 나중에 외워도 되잖아. 시험 있으니까. 좀 피곤하지? 이쪽 부분 수업하면 쌤이 만나서 수업하지 않는 이상 만나서 수업해도 여기는 좀 잠 오는 파트라나. 조금 피곤은 할 거다 너희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봐봐.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찾으래. 지방은 아까 수단3라고 했잖아. A하고 C네.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오늘은 내가 부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해줬지만 내용 자체는 별로 안 어렵다.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것도 봐봐.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베네딕트 용액이 바뀌었네. 포도당이 있나 보다. 없네. 녹말은 없나 보네. 수단수리 선홍색이 됐네. 지방은 있나 보다. 우유 지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우유 지방으로 만드는 게 버터야. 그 다음에
뭐 이름 긴 거, 수산화돌이 어쩌고저쩌고 보라색 있네. 이거 보라 색깔 변했대잖아. 뭐야? 단백질 있네. 아, 그럼 우유에는 포도당이 있고 녹말은 없고 지방은 있고 단백질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야. 뭐 대충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참고로 기억에서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아, 요거는 내가 설명 안 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실험 중에서 딱 하나 가열해야 되는 건 포도당 검출하는 건 가열해야만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 베네딕트하고 포도당하고 넣었을 때는 그냥 만나자마자 황적색을 띠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수탄수리하고 지방이 만났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검출할 때도 있고 얘네들은 굳이 가열 안 해도 만나기만 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 근데 유일하게 포도당만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해야만 변화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 문제 만약 다시 보아서 푼다고 쳤을 때 요 문제에서 아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 과정이 있구나. 그 다음에 녹말이 안 들어있었다 하니까 녹말은 들어있지 않네. 이거 맞는 거고. 그래도 이것도 맞는 거고. 우유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두 가지는 들어있다. 누가 들어있었어? 지방은 들어있었고 단백질도 들어있었지. 근데 탄수화물은 아니었잖아.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맞는 거지. 그냥 이런 표현으로 문제 푸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은 별로 안 어렵다는 거 이해가? 아까 그리고 여기 있는 얘기 잠깐 했는데 아까 내가 탄수화물은 1g당 4kcal라고 얘기했지. 얘는 1g당 4kcal, 4kcal고 단백질은 4kcal고 그 다음에 지방은 몇 킬로칼로리라고? 9kcal다. 1g당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80 더하기 40 더하기 5945 더하기 45 하면 얼마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은 거. 물하고 나트륨은 에너지가 없다?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나트륨은 비타민 아니지? 바이타민 아니지? 그럼 나트륨 뭐에 들어간다? 무기염료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전개되는 거야. 이 챕터가 너희가 지금 배우는 원래 학교에서도 아마 이 챕터 배우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건데 밑에 소화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침샘에는 아까 녹말 소화 효소 지난번에 혹시 아밀레이스라는 이제 아밀레이스라는 게 이름이 조금 익숙하지 않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밀레이스 녹말이라는 걸 엿당으로 바뀌는 거.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다? 침에 들어가 있다. 여기 기능이 이렇게 하나하나 적혀 있는데 솔직히 이건 알고 있으면 참 좋아. 간이지 간. 혹시 아버님이 약주 좋아하시니? 여진이나 아린이? 뭐 요즘 이 세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버님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지 않잖아. 물론 쌤 아버지도 뭐 약주를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근데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간이 안 좋아. 왜? 술을 먹으면 술이 조금 소화가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약간 독성 알데히드라는 독성이 생기거든. 너 여기 포름알데히드라고 들어본 적 있니? 폼알데히드. 폼알데히드? 세집중후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아, 약간 거기서 들어가는 게 알데히드야. 물론 약간 조금 구조는 다른데 비슷한 거야. 그 알데히드가 약간 독성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 그 알데히드가 생겨. 근데 그거를 해독작용을 하는 게 간이야. 그럼 술을 되게 많이 먹잖아. 술을 되게 많이 먹으면 간이 되게 피로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간암이나 간경화 같은 병에 걸리기 쉬운 거야. 대충 그렇다. 그냥 스토리로 알고 있자. 쓸개인데 내가 지난번에 너희한테 설명할 때 소화 과정 중에서 쓸개 설명 안 했어. 왜 지방을 설명 안 했거든. 쓸개 딱 하면은 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간인데 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쓸개야. 쓸개가 조그맣게 붙어 있지. 근데 쓸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쓸개는 소화 효소가 없어. 그런데 소화에 굉장히 중요해. 쓸개가 없으면 지방 소화를 못 시켜. 왜 그러냐면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데 거기는 소화 효소는 없는데 지방하고 물하고 섞어주는 역할을 해. 자, 너희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닭을 손으로 뜯었어. 그 내 몸 다 먹고 난 다음에 내 손에 뭐가 묻어있지? 기름기가 묻어있지. 그 기름기를 그냥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어지대? 어떻게 씻니? 아리나 어떻게 씻어? 기름기를 씻을 때? 비누로. 바로 얘기 잘해서 비누를 씻잖아. 이 비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주는 역할을 해. 이거 지금 몰라도 돼. 나중에 안 기억해도 된다는 얘기야. 계면 활성제라고 해. 그러니까 비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해. 그럼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물하고 기름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쓸개즙이 그 역할을 해. 왜냐면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가 라이페이스라고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이 효소는 약간 물 성분이야. 기본이 물이야, 물. 그런데 지방은 둥둥 떠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 위에 기름처럼 이렇게 층이 생기는 거, 층이 생겨야 돼 원래. 그럼 소화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될 거 아니야. 그때 쓸개즙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 안 섞여? 야 섞여라고 비누처럼 서로 간에 섞이는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쓸개즙이야.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없지만 지방 즉 기름하고 즉 지방하고 소화 효소하고 섞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근데 지금 이왕이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 좋겠지. 이자라는 거. 지난번에 이자라는 곳에서 소화는 안 일어나지. 여기서 딱 보고 있으면 이자는 저 되게 깊이 있는 곳에. 너희 혹시 췌장이라고 들어봤니? 뭐 너 혹시 만화 좋아하냐?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나? 여학생들? 뭐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애니메이션 이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요즘 애니메이션 내가 안 봐가지고. 근데 그 췌장이 이자야. 췌장을 하는 게 이자인데 췌장암에 걸리면 사람이 물론 위암이든 간암이든 어떤 암이든 되게 고통스러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야. 췌장암은 수술하기도 힘들어. 쌤이 최근에 아시는 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진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 췌장암이 걸리면은 내가 음식을 먹잖아. 소화가 안 돼. 우선 뭘 먹지를 못해. 그럼 계속 살이 빠져. 물론 암이 대체적으로 그런 건 좀 있는데 췌장암은 더더군다나 그래. 그리고 췌장암은 수술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왠지 알아? 췌장이 지금 너희가 그림을 봐봐. 췌장이 여기 있는 게 췌장이야. 이렇게 있는 게 췌장인데 이게 웬만한 장기 저 안쪽 깊숙하게 있어. 그러니까 저거를 수술하려면 하면 간하고 위하고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해야 돼. 아주 굉장히 복잡한 곳에 있다. 이런 과정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 그냥 기억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 입으로 이렇게 음식물 들어가면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소장으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대장으로 해서 나오지. 이런 과정이야. 근데 방금 얘기해서 췌장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었니? 췌장은 그렇지 않다 했잖아. 췌장에 소화액을 뿌린다. 소화액은 뭐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환전원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환전원을 뿌리는데 이 이자가 왜 중요하냐면 녹말, 단백질,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효소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자가 고장나면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진짜 골 때리는 일이 생겨.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있다. 어쨌든 너희의 소장은 중요하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이자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또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너희 당뇨병 들어본 적 있니? 너희 부모님 세대 너는 선생님 부모님 세대 요 사이쯤에서 이제 당뇨병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뇨 걸린 사람이 요 이자가 고장났기 때문이야. 요 췌장이라는 곳에서 그 인슐린, 너 인슐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어쨌든 인슐린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자야.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진짜 조그만한데 너무 중요한 곳이다. 그냥 그런 개념을 기억하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이거 소화에서 공부할 건데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잖아. 대장은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야. 대장은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대장에서 소화가 안 일어난다. 소장에서 소화는 딱 끝나. 대장은 뭐 하는 것이야? 주로 물만 흡수해. 그러니까 변비 너희가 혹시 변비를 그냥 뭐 미안하다. 변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더러운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변비를 좀 겪고 난 다음에 똥을 누잖아. 그럼 그 똥이 질퍽질퍽하대 아니면은 굉장히 좀 땅땅할까? 느낌상? 아린이 얘기해봐. 땅땅. 땅땅. 왜냐면 소장 아까 방금 대장에서 뭘 흡수한다고? 물을 흡수한다고. 그러니까 변비라는 거는 밖으로 못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을 쫙 빨아당기니까 굉장히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기가 없는 거야. 되게 힘들겠지. 그래서 변비는 되게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 아니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거 설명해주면 끝나긴 하는데 지난 시간 설명해줬던 건데 그래도 내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해줄까? 설명해줘도 문제 풀 수 있게끔 도와줄까? 이거 내용이 내가 지금 1시간은 거의 1시간 지난 시간에 1시간 반 또는 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학교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한 5시간 해야 될걸. 아니 내가 4시간 해야 되는 양이야. 양 되게 많이 해. 쌤이 물론 고등학교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지만 너희가 좀 집중하라고 그냥 다른 얘기 이렇게 섞어가면서 한 거야. 근데 포인트는 너희가 아까 문제 보면 알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지난번 거 한번 복습을 해줄게. 포인트만.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었고 지방이라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부터 하자. 단백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름을 외워야 돼. 너희가 이 부분은 그냥 조금 빽빽이 쓴다 하고 조금 빽빽이 쓴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조금 몇 개 이름만 친숙해지면 이 챕터는 그냥 끝나는 챕터야. 전체적인 그림은 안 어렵다. 자, 입에서 뭐가 나온다? 침이 나오는데 이 침 안에는 이름이 뭐가 있어? 자,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뭐 녹말이 있다고 칠게. 녹말이 입에서 침을 만났어. 그럼 이 침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밀레이스라는 환전원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녹말이란 거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팍팍팍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포도당을 만들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 그럼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녹말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 있는 이 녀석들을 약간 잘라줘서 뭘로 만들어? 엿당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 환전원 이름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의 이름이야. 아밀레이스라는 환전원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엿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위에서는 탄수화물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위하고는 탄수화물은 아무 관계가 없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자까지 내려가. 이자는 소화하는 곳은 아니지.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지. 이자에서 분비하는 소화액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 이런 예를 들었지. 너희 반에 있을 때 점심시간에 여자애들은 밥을 천천히 먹는데 남자애들은 어떤다고? 밥을 마신다고 했지. 그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 몸은 그걸 예측을 했단 말이야. 아, 저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 소화를 저거 안 되겠다. 저렇게 있으면 쟤들 다 죽는다. 어떻게? 이자에서 아밀레이스 한 번 더 해라. 저런 마시는 놈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아밀레이스를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줘. 아밀레이스를 확인 사살을 해주면 입에서 이렇게 녹말로 다 못 만들었던 일부 남아있는 녹말, 남아있는 일부라고 해야 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가 아니겠지. 이 녹말을 전부 뭘로 만들어줘? 싹 다 엿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 작용은 어디서 한다? 이자에서 뿌려줬지만 작용은 소장에서 작용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자에서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 바로 밑에 이어지는 게 소장이잖아. 그럼 소장에 있는 상층 부분에서 만든다. 약간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이걸 하게 해줄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이자에서 딱 뿌려줘. 뿌려주면 일부의 녹말하고 뭐 이자에서 뿌려진 아밀레이스하고 합쳐서 이쪽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 가지? 그냥 그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은 소장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소장에서 일어난다라는 부분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것까지 나올까 싶기는 하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지금 소장에서 작용했지만 소장 자체에서도 소화 효소가 나오지. 최종으로 엿당이라는 거는 포도당이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가위로 마지막으로 잘라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녀석의 소화 효소 이름이 말테이스라는 효소야.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거 안 나온다 했잖아. 이름이 뭐라고? 탄수화물이지. 그러니까 이때 분비하는 효소 이름이 탄수화물. 이름이 쉬워. 소화효소. 왜 그냥 가르쳐 주지, 그치? 이거 외우느니 그냥 말테이스 외우는 게 편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이 효소 때문에 이 환전원을 계기로 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포도당이 된다. 이게 내용의 끝이야. 이게 탄수화물 내용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단백질을 볼게. 단백질은 입에서 아무 작용 안 해. 이건 입하고 관계가 없어. 입하고 관계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되냐면 위에서 작용을 해. 자, 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지. 너희 위산이라고 들어봤지? 보통 너희 살면서 한 번쯤은 토해봤잖아. 내가 뭐 잘못 먹고 막 체해가지고 토할 때 위액이 분비되면 어떤데? 되게 좀 약간 씁쓸한 맛과 약간 신맛 이런 느낌을 너희 혹시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의 맛이야. 산이 약간 시고 써. 너희 레몬 시잖아. 근데 어떤 레몬 잘못 먹으면 되게 쓰지 않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레몬도 되게 강한 산이야. 마냥 약한 산은 아니거든. 근데 이 위산하고 뭐가 있냐면 펩신이라는 게 있어. 이 펩신이 소화 효소야.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내가 위산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야, 이거 좀 웃긴다. 위도 단백질이거든. 위도 단백질이야. 근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위에 가지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고양이한테 생선 먹이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야. 원래는 지금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펩시노겐이라는 형태로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펩신이 되기 전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희 소화기 있지. 소화기에 이렇게 핀을 뽑고 안전장치를 뽑아야만 나중에 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야. 수류탄에 안전장치 해놓듯이.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 안전장치에 위산이 딱 뿌려지면은 안전장치가 풀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약간 그려줄게. 이렇게 지금 현재 위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펩신이 약간 좀 저장돼서 뿌릴 수 있는 역할이 돼 있어. 그런데 음식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자극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위산이 생겨.
위산이 생겨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펩시노겐이라는 물질하고 만나서 안전장치가 풀어져서 음식물만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 잘 때 있잖아. 잘 때. 자기 전에 생각해봐. 오늘 자기 전에 내가 고추장을 정말 맵게 해가지고 비빔밥을 먹고 잔다고 생각을 해봐. 다음날 속이 쓰리지 않을까? 매운맛, 고추 이런 거 있잖아. 매운맛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촉진이 되거든. 그러면 위가 괴롭겠지. 위도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물론 이 위도 그냥 보호장치가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요 위에 있는 점액 물질로 약간 보호장치가 돼 있기는 해. 일부가 돼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재밌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정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겨우 이거 배워. 겨우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잘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되게 편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가 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너희 학년에서 중요한 건 펩신이라는 거. 어쨌든 펩신이라는 녀석이 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단백질을 분해해서 조금 작은 단위로 만든다. 작은 단위. 그냥 좀 더 작은 단위.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약간 뭐 조금 한 3, 4개 정도. 한 4개나 뭐 5개 뭐 한 이런 식으로. 뭐 지난번에 3차 구조, 4차 구조를 했는데 뭐 한 줄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몰라도 돼. 중간 과정에 있는 이름을 원래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그거 안 가르쳐줘. 고등학교 때 가서 배워. 그러면 이 위에서 한번 분해를 했어. 그 다음에 또 어디? 역시나 빠지지 않는 이자라는 녀석이 들어가. 이자가 3대 영양소 분해하는 효소 다 뿌려준다 했지. 누굴 뿌려주냐면 이름이 트립신이라는 효소를 뿌려줘. 트립신. 그 무슨 신이야 그러니까. 트립신이라는 효소를 뿌려주면 이 녀석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바꿔줘. 보통 2개짜리나 3개짜리로 바꿔줘. 그럼 어쨌든 이것도 소화 효소 이름이야. 소화 효소를 체크하면 아밀레이스 효소였지, 탄수화물 분해 효소였지, 펩신 효소, 트립신 효소야.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이것도 소장. 마지막에 소장에서 원샷 마지막 끝나는 거. 누구냐? 이것도 원래는 펩티데이스라는 효소 이름이 있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줘. 뭐? 이름이 지금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소화 효소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좀 이상하다. 이름 좀 이상한 네임 센스가 별로 없다 생각해 나는. 단백질 소화 해소에 의해서 뭘로 바꾼다? 맨 마지막에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준다. 요 과정을 알고 있으면 돼. 자, 지방. 지난번에 내가 지방 되게 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은 딱 원샷 원킬이야. 지방. 입에서 작용 안 해. 위에서 작용 안 해. 어디까지 가냐면 중간에 이 위쪽 근처에 보면 약간 여기서 뭘 주냐면 쓸개즙이 들어가. 쓸개즙이 들어간다는 건 따로 외워야 되긴 하겠어요. 아까 쓸개즙에 대한 설명했지. 쓸개즙에는 소화 효소가 있다 없다? 소화 효소는 없다. 효소는 없는데 물하고 이 기름하고 소화 효소하고 기름하고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건 알려줘야 돼. 그냥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뭐 기름하고 효소를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 비누를 집어넣는 거야. 비누 역할이라 생각하면 된다. 어디서 가냐면 이자가 뿌려주는데 이 이자가 누굴 뿌려주냐면 라이페이스라는 효소를 뿌려줘. 라이페이스 처음 보는 효소지. 여기 효소, 이것도 효소였고 이것도 효소지. 이 녀석은 효소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거 이렇게 체크는 해놓을게. 라이페이스라는 효소를 뿌리면 이름이 지방이 이 지방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분리되냐면 지방산이라는 녀석과 이름이 좀 그지 같아. 이거 이름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4번 바뀌었던 것 같은데 모노글리세리드 그냥 이름 외워야 돼. 지방산이라는 녀석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녀석으로 나뉘어진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써 있잖아. 어쨌든 원샷 원킬이라는 거 알겠지? 한 번이야. 그냥 이자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니까 이자에서는 탄수화물에도 관련하는 효소 분비하고 이자는 단백질도 관련되는 분비 효소 나오지. 그다음에 지방에 관련된 효소도 나오지. 위는 단백질만 나왔고 입은 녹말만 나왔는데 어쨌든 지방은 그렇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해주면 자 여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물에 잘 녹을 것 같아? 안 녹을 것 같아? 아리나? 안 녹을 것 같아. 바로 그거야. 얘네들은 물하고 안 친해. 근데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물하고 친해. 이거는 기름하고 친해. 그죠? 물하고 안 친하단 말이야. 아까 내가 피의 한 7, 80%는 물이거든? 피의 90%까지 물이라고 하나? 내가 지금 아리까리한데? 우리 몸에는 6, 70%가 물인데 피는 거의 다 물이야. 그러면 모세혈관, 나중에 모세혈관이라는 건 배울 건데 그 혈관을 통해서 어쨌든 피하고 이렇게 쭉 영양분을 흡수해주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기름을 그렇게 보내주기는 힘들거든. 왜냐면 안 친하니까. 야, 우리 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그게 너희 동맥경화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런 것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흡수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내가 아까 방금 설명했지만 녹말이 이렇게 효소가 이게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요 내용이 다야. 요 내용을 설명을 다 한 건데 이렇게 효소를 했어. 그런데 소장을 보잖아. 소장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 너희 곱창 먹어봤니? 곱창 좋아하니 혹시? 곱창 안 좋아해? 나는 곱창을 되게 좋아하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꼽으면 곱창인데 그 곱창 약간 소장 부분이 곱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약간 막창은 대장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간 이런데 맞을 거야. 나도 뭐 정확히는 잘 몰라. 근데 아마 그렇다고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소장을 보잖아. 소장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또 그 안에 털들이 팍팍팍팍 있어. 이걸 융털이라고 해. 융털. 이걸 어떻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이 융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야. 즉 너희가 지금까지 분해했던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융털에서 흡수해야 돼.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도 흡수하고 다 흡수하는 게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했지. 아까 내가 대장에서는 영양분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 소화랑 관계가 없다고. 대장에서 물만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방금 옆에서 보여줬던 이 소장에서 다 끝나야만 대장으로 갈 때 물만 흡수하면 되는 형태잖아. 그럼 이 소장 길게 돼 있는 시간 동안 가면서 뭔가 자꾸 부딪혀야 될 거 아니야. 봐봐. 물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봐. 이게 영양분이 포함된 어떤 물 액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통과하는데 야, 요게 되게 매끈거리면 이 녀석이 흡수되기가 좀 한정적이지 않냐? 근데 여기 털 같은 것들이 팍팍팍팍팍 있고 이것들이 흡수될 수 있으면은 얘네들에 의해서 약간 여기서 뺏기고 계속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소장에 이런 식으로 융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융털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가 시험에 나와. 자, 융털이 보면 융털 요거 하나를 또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털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암주간이라는 게 쫙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암주간이 딱 있어. 이 그림이 좀 잘 돼 있는 그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여기 털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그린 건데 중간에 이걸 암주간이라고 해요. 암주간. 이 암주간이라는 곳은 뭘 흡수하는 것이냐면 아까 물하고 안 친한 새끼는 암주간이 흡수해. 뭔지 알겠지? 암주간은 물하고 안 친하고 누가 있었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암주간이 흡수해. 또는 이거는 안 배우겠지만 비타민 A하고 D 같은 경우 뭐 A, D, E, K 이거는 물하고 안 친하고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기름하고 친한 비타민이거든. 그런 비타민하고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너희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만 배울 거야. 이게 암주간이 흡수해.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이거 전부 다. 파란색, 빨간색 전부 다. 이거 다 모세혈관이야. 이 모세혈관이라고 했으니까 피잖아. 피는 물하고 친하다 했지. 아까 뭐라고? 물하고 친한 게 뭐가 있었어? 포도당, 아미노산. 그러니까 가에서 흡수하는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흡수한다. 나에서 흡수하는 거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한다.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는 모세혈관이고 나는 암주간인데 가에서 흡수되는 건 모세혈관이네. 지방산은 아니고 모노글리세리드 아니고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생각해봐. 소금은 물에 잘 녹지. 보통 무기 염료는 대충 소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칼슘 이런 거 다 물에 녹아 있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이다. 이런 거 얘기돼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굳이 여기서 근데 그거 있잖아요. 어, 융털의 구조. 근데 거기 왜 색깔 다르게 돼 있어요? 융털? 아, 이거 색깔이 왜 다르게 돼 있냐고? 오, 네.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이거 다음 챕터에서 배워. 그러니까 하나는 정맥이고 하나는 동맥이라는 표현을 조금 하고 싶은 거야. 약간 이 들어오는 이게 뭐가 있냐면 아까 내가 택배 기사인데 택배 기사의 역할이 뭐라고 했었던지 혹시 기억나니? 택배 기사가 우리는 그럼 갑질이 되는데 올 때는 우리한테 이쁜 거 주는데 갈 때는 우리 거 쓰레기 버려준다 했지. 아, 그거 나누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좋은 거 줄 때까지는 동맥혈이라고 얘기하고 나쁜 거 가져갈 땐 정맥혈이라고 얘기하는데 몰라 여기서는 그렇게 나누나? 보통 그런 개념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뉘어. 어쨌든 하나는 들어오는 쪽이고 하나는 나간 쪽이라는 구분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여기서는. 물론 깨끗한 피 더러운 피라고 얘기하는 쪽은 아닌데 여기서는 약간 좀 그런 개념. 동맥과 정맥이라는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다음 챕터에서 배워. 바로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게 그 내용이야.
이게 그걸 순환계라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 내가 그거는 아직 내가 그걸 안 해놨다. 스캔을 안 해놨는데. 책인 줄. 요즘에 선생님이 아이패드로 자꾸 수업하다 보니까 가끔씩 아이패드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 그 옆에 책으로 수업하다가 자꾸 책을 이렇게 한다.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하는 나를 보면서 와, 내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내가 수업하고 있을 때가. 오늘 내가 그 얘기하고 왔다. 자, 어쨌든. 그렇다. 너 여기 있는 거 문제 대략적으로 외우는 거는 참 여기 18페이지 이거 그림 되게 잘 나와 있어. 방금 내가 했던 거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해하면 돼. 방금 설명은 이게 여기 돼 있어. 처음부터 이거 보여주면 너희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그려는 줬는데 요 18페이지가 그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몇 번만 적으면 내가 봤을 땐 게임 끝나. 이거 정리 다 돼 있어.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돼 있어. 내가 이때까지 문제집에 이 정리된 걸 칭찬한 적은 잘 없는데 얘는 너무 잘 돼 있다. 이건 진짜 칭찬 곱하기 100배다. 너무 잘 돼 있다. 이거 그대로 쓰는 거 연습 많이 해도 무조건 너희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여기 봐봐. 단백질이 어떻게 돼 있다고?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약간 좀 짧게 부숴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여기 중간에 거는 그리지 않았어. 이거는 약간 좀 더 한 4개나 5개짜리로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는데 2개짜리로 보내고 맨 마지막에 뭐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효소, 즉 단백질 소화 요소에서 딱딱딱딱 잘라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당으로 이렇게 분해하는데 이렇게 뭐 분해하는 장소 이런 것들 기억해가지고 문제 보면 되는 거야. 오늘은 진짜 적은 내용 한 거 아니다. 내가 아마 최근 중에서 너한테 가장 빡세게 수업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네, 오늘 수업 내용은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2번, 3번 이렇게 봐도 1.5배속에서 한 2배속 정도 이렇게 내가 오늘 거는 녹화시킨 영상을 보내줄 것 같아. 나중에 올리면 그래도 한번 쑥 이렇게 들어보면 손해 안 볼 것 같아. 학교 수업 듣는 데는 너희가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문제 충분히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 풀다가 어차피 여기 암기야. 암기기 때문에 문제 풀었어. 문제 풀었는데 모르는 거 생겼어. 알려고 하지 마. 진짜 막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면 더 좋고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 다음 시간 내가 그럼 풀이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외워. 여기까지만 수업하자. 뭐 혹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가?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할게.